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경제와 노동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원과 더불어 법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스스로 격리하고 결근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귀할 경우에 그 2주 정도의 그 연방 비상 병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까? 네, 만약에 직원이 코비드의 증상으로 아파서 네. FFCRA, Family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가 되겠죠. 네. 이게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Healthcare Provider,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아하. 격리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벌써 FFCRA가 비상으로 발효된 지가 한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전역에 감염물이 아직까지 치솟고 있고요. 앞으로 2021년에도 꾸준히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코비드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의사로부터 격리 조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이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자문을 구하는 이슈들이 직원이 코비드 증상이 있다고 의사의 권고 없이 일방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 회사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회사는 사실 여부 확인이 좀 힘들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근하라고 강요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직원이 법을 마음대로 남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페이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은 의사의 진단이나 권고 없이 마음대로 자가 격리하는 경우에는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아하. 그리고 직원이 코비드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아픈 경우에도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FFCRA가 사실은 12월 31일 2020년으로 만기가 되고 끝이 납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FFCRA가 그리고 비상유급병가가 연장이 될까?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2021년 노동법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4월에는 연말이면 끝이 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네네. 정확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될 분위기라서 연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 법조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기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상원과 하원 모든 정치인들이 지지한 그러한 법이 됐기 때문에 또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비상유급병가나 FCRA가 어떠한 회사나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FFCRA를 통해서 평균 400개 정도의 케이스가 줄었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FFCRA와 비상유급병가가 연장이 될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에 어떤 서류를 고용주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직원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원의 증상과 COVID-19 테스트 날짜 또는 의사 검진 약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그 외에 의사에게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는 추가 문서나 유사 증명서는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 비상유급병가 사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비드 증상에 있는 직원들이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염을 직장 내에서 예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만약 직원들이 FFCRA가 아닌 다른 FMLA나 CFRA 상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류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유급병가가 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용했든지 아니면 다른 적립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요구되는 다른 문서들을 반드시 갖추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만일에 말입니다. 내 가족이 지금 증상이 있어서 내가 2주 동안 집에서 그 가족을 이제 간호를 해줬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회사를 나간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회사에서 당신은 2주 동안 그 치료를 하고 왔으니까 조금 더 격리를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쉬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증상이나 확진자 가족을 돌보고 왔기 때문에 아니면 네네. 증상 있는 가족을 돌보고 왔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직원이 돌아왔을 때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직원이 비상유급병가를 사용하고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휴가를 사용하기 전과 같은 포지션과 동등한 포지션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직원이 간호를 하고 증상 있는 가족을 간호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코비드-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제 일시적으로 직원을 동등한 포지션이지만 다른 직원과 접촉 또는 상호작용이 적은 포지션에 복귀시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동등한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같은 페이, 같은 베네핏, 아니면 같은 권한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회사는 코비드-19 감염자와 접촉 또는 노출이 된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코비드-19 감염에 대한 네게티브한 음성 판정을 받아오면 그때 이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십니다. 노출의 정의는 코비드-19의 증상을 겪고 있는 확진자 아니면 코비드-19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는 에이심토매틱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15분 이상 6피트 내로 근접한 접촉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노출했다고 보게 되겠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확진자,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부분입니다만 확진자가 노출된 확진자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상관없이 노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 비상병가나 가족의료휴가 후에 그 직원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까, 혹시? 네, FFCR에 따르면 당연히 복귀 레이오프나 아니면은 병가를 사용한 이후에 복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등한 포지션이나 페이로 복직을 해야 되는 권리가 직원에게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